지훈아 막 이게 발로 차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 뭘 그렇게 애매하게 흔들어요? 이거 잡고 있는 자세가 되게 애매한데요. 잡고 있는 자세가 되게 이렇게 자기 약간 막 이랬잖아요. 자세가 굉장히 불순한데요. 어? 지훈아 방금 봤죠? 사람이 이게 사람이 좀 음란하고 사람이 좀 뭐, 말씀이 상당히 무난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자 봅시다.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해볼 거냐면 이제 이 원자와 정확하게는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 그 전자가 누구랑 상호작용할 수 있냐면 빛에너지. 에너지, 빛에너지. 알겠죠? 그러면 그 빛에너지가 이제 출입이라는 말은 이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들락날락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자전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자전이란 말은 원래 영어 단어 일렉트론 트랜지션 요거를 번역한 말이 전자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전이라는 뜻의 말은 뭐냐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 요게 변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일렉트론 트랜지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출입하는 그 빛의 파장 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요렇게 자 델타 E는 전자전이 전후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 차이 요거를 저렇게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NF 빼기 ENI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I라는 말은 이니셜 그 우리말 처음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이고요. F는 최종을 뜻하는 final의 줄임말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당연히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변하는 값이죠? 1, 2, 3 이렇게 자연수대로 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가 됐건 처음 n값이 있고 나중 n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 n값을 ni, 최종 전자전이를 한 상태에서의 n값을 nf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쟤를 자 어떻게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어찌 표현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요렇게 상수 나누기 n분의 제곱, n제곱분의 저렇게 상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라고 했죠. 근데 그게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 빼기 짜잔 이렇게 표기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식 크기 어렵지 않죠? 원래 기억해야 되는 그 역학적 에너지 수식을 나중 n에서 처음 n으로 그냥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 자체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조금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 짜잔, 이렇게 상수로 묶어 빼고 최종 n 값의 제곱 빼기 처음 n 값의 제곱, 이 차이로 그때 출입하는 빛 에너지를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광량자 에너지 표현. 광량자 에너지 표현 수식 어떻게 됐죠? 바로 HU, 그 다음 램다분의 HC, 그 다음 PC. 꼭 기억하라고 써야겠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때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 광량자 에너지 표현을 요거라고 하면 짜잔.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전자 전이 시의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빛 에너지 덕분에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자 전이 덕분에 빛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 핵에 있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전자의 전자전이가 일어나면 그것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 광량자가 들락날락 출입하고 있을 건데 이 둘 사이를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너무 아시겠죠? 태어나겠죠? 그럼 이때 묘하게도 원래 수식상에 이런 식으로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이 있으니까 샥샥 약분해 버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짜잔, 요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때 램다라고 하는 물리량이 뭐예요? 램다라고 하는 물리량이 빛의 파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얘가 전자전이시 출입하는 빛의 파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이때 이 스펙트럼의 종류랄까? 약간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bsorption, 우리말로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흡수 스펙트럼. 자, 얘는 뭐냐면 외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고에너지 상태로
전자전이합니다. 이런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흡열 반응의 한 종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의 n값과 나중의 n값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쪽 에너지 준위의 주양재수가 저 n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뭐든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어느 수식에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자, 여기다 넣자. 자, 비교하는데 어디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램다가 양수. 알겠죠? 양수. 그다음 업소션 방식 말고 어떤 방식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에미션. 자, 에미션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방출. 얘는 바로 전자가 더 안정한 상태로 전자전이합니다. 그러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좋았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일종의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뒤에서는 연력학을 좀 배우면 흡열 반응의 경우 엔탈피 변화가 뭐 양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엔탈피 변화가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경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처음 상태의 n값과 나중 상태의 n값을 비교하면 오히려 어디가 더 작아진다? 어디가 더 작아진다? 안정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어디가 더 n값이 작아진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고지고대로 여기에 넣으면 되려 이쪽이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역수로 빼기가 됐을 경우 이 램다 값의 부호가 희한하게 음수로 표현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때 실제로 빛의 파장이 파장이 음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발열 반응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건 크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부여해서 흡열 반응처럼 발열 반응처럼 표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 방출 스펙트럼 요 녀석의 세 번째 3
관습 표현입니다. 관습 표현. 이게 아무래도 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관습적인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우선 수소 원자니까 어쨌거나 원자 핵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가요? 핵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핵에 가장 가까운 가장 바닥 상태는 n 값이 얼마입니까? 가장 바닥 상태는 n 값이. 아까 그 역학적 에너지 이제 또 그려봤었는데 가장 바닥 상태는 n 값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1이었죠? 맞나요? 그리고 가장 들뜬 상태는 n 값이 얼마였습니까? 무한대였죠? 그래서 이때 n1부터 2, 3, 4, 5, 6 부터 도도도도도도도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뭐라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성인은 안 그릴 거죠? 아니면 대충 막 이렇게 끄적끄적 할 거죠? 네. 최대한 예쁘게 좀 그려보세요. 지훈아 그리고 있어요? 태훈 그리고 있어요? 좋아. 아이고. 그려봅시다. 그려봅시다. 그려보자. 그려보자. 자, 그리고 있나요? 태훈 다 그렸어요? 지훈아 그렸어요? 성은 그렸어요? 그러면 이때 방출이라고 하는 건 더 안정한 상태로 전자전이를 하는 거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겠어요? 전자가. 고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그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로 있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자유전자 상태로 있다가 우연찮게 저 원자에게 매어서 여기서부터 이압 요렇게 전자전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주양자수 6에서부터 5에서부터 4에서부터 그리고 3 그리고 2 그래서 최종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 주양자수가 1이 되는, 알겠죠? 그런 전자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먼 시리즈라고 합니다. 밑에다 써야 되겠다. 자, 라이먼은 앞에 대문자로 쓴 걸로 보아서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라이먼 시리즈, 우리말 번역으로는 계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먼 시리즈,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이때는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자외선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2에서 1로 가건 3에서 1로 가건 4에서 1로 가건 어떻게 자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그 다음 3에서 이제 2로 갈 수 있습니다. 최종 상태가 2입니다. 그 다음 4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5에서 2가 될 수도 있고 6에서 2가 될 수도 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최종 상태가 안정해지는 건데 그게 n 값이 2가 되는 그런 전자전이를 발머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머 시리즈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뭐냐면 전자전이에서는 얘가 뭘 방출하게 되어 있느냐?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종 주양자 수가 최종 n값이 3일 수 있습니다. 그럼 3이려면 4에서 떨어지거나 5에서 전자전을 하거나 6에서 전자전을 하거나 혹은 뭐 무한대에서 전자전을 하거나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션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때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 상태가 4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4, 6에서 4, 뭐 무한대에서 4 다 좋은데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브라 C-K-E-T-T 그리고 그 외에 푼트 시리즈도 있고 뭐도 있는데 다른 건 다 됐고 라이먼, 발머, 파셴 이 세 가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수 표현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경남과학고 기출엔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작년에 여러분 바로 윗선배들 파셴 시리즈다라고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셴 계열이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최종 주양자 수가 3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파셴이라고 할 때 이게 3으로 떨어지는 건지 2로 떨어지는 건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못 외우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1, 최종 상태가 1이 될 때를 라이먼, 2는 발머, 3은 파셴. 알겠죠? 요 세 개 정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라이먼, 발머, 파셴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작년 시험 문제로 파셴 시리즈는 하고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하겠죠? 자, 어서 푸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최종 주양자 수가 n이 1이냐 2냐 3이냐 n값이 요거에 따라서 이름들이 막 붙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시리즈는 어디겠어요? 여기에 써놓은 이런 시리즈들 중에서 이런 계열 중에서 이제 시리즈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계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런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이 어디? 바로 발머 시리즈라고요. 왜?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저게 자외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저기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 눈에 가장 인상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연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어 있다? 발머 시리즈가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관습 표현 중 또한 특별히 알아둬야 될 게 이 발머 시리즈. 알겠어요? 그래서 수능 치는 애들은 이 발머 시리즈에 대해서 진짜 다 외워요. 정말 다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자, 이거 지울게요. 이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방출 스펙트럼에서의 관습 표현 중 가장 유명한 게 특별히 저기에 있는 발머 계열에 대해서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표현을 좀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경계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넘어 적외선 이렇게 있다면 자 어느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죠? 파장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파장 어느 쪽으로 커지냐면 적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바로 요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혹은 빛의 광량자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어요. 알겠죠? 외워야 돼. 자, 영어 공부 할까? 자, 자외선 영어로 바로 ultra violet. 태운 적외선 영어로 지훈 적외선 영어로 infrared. 알겠죠? infrared, ultrared 이런 말 없어요. 성현 적외선 뭐라고요? 오, 적외선 아니 자외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지훈 가시광선. 그렇지. 비저블. 이 정도 단어는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무지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은 어느 쪽이에요? 빨간색. 가시광선에서 빨간색은 어느 쪽이에요? 빨간색은 여기 요쪽 빛이 빨간색 빛이라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빛은 어느 쪽이에요? 뭐 파란색, 보라색 어느 쪽 빛이에요? 요 자외선 쪽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쪽이 파남보 요쪽 계열인 거고 요쪽이 뭐 빨주노 요쪽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빨간색 빛이면 대략 파장이 얼마라 그랬죠? 빨간색 빛이면 대략 파장이 700이라고 했죠. 단위는 나노미터. 그리고 파란 빛이라고 하면 파장이 대략 얼마라고 했죠? 400.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됐죠? 이때 요 수소원자 모델에서 이 가시광 영역에서 발견되는 선 스펙트럼, 알겠어요? 그 선 스펙트럼이 기가 막히게 선이 딱 4개가 나오거든. 선이 딱 4개가 나와. 그게 어디냐면 이쯤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쯤 하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쯤. 딱 이렇게 4개의 선 스펙트럼이 요 발머 계열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럼 각각 파장이 어느 정도냐? 물론 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대략 410 나노미터 이따 쓰고 그 다음 얘가 434 나노미터 486 656 나노미터의 파장이 딱 4개가 발머 계열에서는 예쁘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뜻이 뭐냐? 그럼 잘 봐요. 410, 656 중 이 4개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상태는 어디입니까? 자, 파장은 짧을수록 고에너지라고 했죠. 여기가 가장 고에너지 전자전이고요. 여기가 가장 저에너지 전자전입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발머 시리즈는 최종 상태가 n이 얼마야 됩니까? 최종 상태가 n이 2인 상태여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변화를 얘기하냐면 바로 주영자 수가 n이 3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N3에서 N2로 움직일 때 보이시죠? 전자가 우연찮게 에너지를 막 충분히 받아가지고는 N이 3인 상태에 있다가 2인 상태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파장이 대략 656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강한 에너지는 4가 2가 되는 거겠죠. 4가 2가 되는 거. 그건 어디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486이 이게 바로 4에서 있다가 2로 안정화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 다음 434는 5에서 2, 마지막 412, 6에서 2로의 어떻게 된다? 발머 계열 전자전이를 뜻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만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리고 이제 왜 6까지밖에 안 그려놨냐면 7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있죠. 7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이건 또 다시 자외선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6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 7에서 2로 떨어지는 게 더 고에너지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고에너지면 저 발머 계열도 고에너지일수록 선 스펙트럼이 점점 자외선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400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가 7에서 2로 전자전이를 하는 그 빛의 파장인데 이때부터 어디로 들어선다? 자외선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8에서 2, 9에서 2, 뭐 무한대에서 2 다 자외선 영역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발머 계열선의 가시광선이 딱 몇 개가 나와? 딱 몇 개만 나온다고? 딱 몇 개 나와? 딱 4개만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656부터 410까지. 여기서부터 조금 더 고에너지가 되면 자외선 영역으로 넘어가. 알겠죠? 그래서 이 4개의 가시광선 영역대의 발머 계열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 이 문제만 살짝 보고 다시 쉬었다 할게요. 83페이지 연습문제 3을 보세요. 83페이지 연습문제 3. 자, 83페이지 연습문제 3 찾았어요?
83페이지 연습 문제 3 찾았어요? 찾았죠? 자, 83페이지 연습 문제 3 보시면은 얘는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수능 기출. 수능에서도 이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만합니다. 할만하는데 83페이지 연습 문제 3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에서 제시된 나 보이세요? 나의 하얗게 선 4개가 보이죠? 하얗게 선 4개가 보이죠? 누구를 보여주는 거겠어요? 누구?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발머 계열선을 실험을 하면 진짜로 어떻게 보인다? 거기 83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 83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의 그림 이렇게 가시광선 계열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방금 설명드린 발머 계열선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머 계열선이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서 수능 치는 애들은 이 4개의 파장 다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런 문제만 한 200개씩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 200, 이런 것만 200개씩 막 반복해서 푸니까 수능 치는 애들은 아예 이 그래프를 외워버린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그래프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쪽 그냥 넘어가긴 조금 섭하니까 한 장 넘기시면 84페이지. 자, 84페이지 찾았어요? 8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연습 문제 4가 있는데 찾았어요? 연습 문제 4? 요거 연습 문제 4 요거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합니다. 시작!